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퓨전 모델이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다루려고 하면 되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동안의 발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디노이징 디퓨전 그게 2020년에 나왔는데, 5년 동안이면,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뭐, 트랜스포터 플랜이랑, 요즘에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플로우 매칭 뭐. 근데, 뭐, 그런 얘기들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제너레이션 기존에 왜 VA보다 왜 더 좋아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작은 벡터로, VA처럼 작은 벡터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1차원이든 2차원이든 하면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다양한 그런 가능성은 사진 데이터에는 결국엔 못 미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이런 게 있는 건 물론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진을 애초부터 약간 표현력의 한계를 너무 크게 줄였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이 Z라는 거를 그러면 인코더가 만드는 Z를 크게 늘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뭐 기왕이면 X 그 데이터 사이즈 그대로 늘려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ELBO 수식을 한번 다시 보면 PX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인코더로 시작을 해야 돼요. X를 Z라는 어떤 representation으로 인코드하는 게 이제 가정인데, 근데 Z가 X하고 똑같은 크기가 돼버리면 얘는 그냥 뭔가 제약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해버려도 돼요. 그럼 복사만 해버리면 자, 페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X, Z가 만약에 이 인코더 학습한 거에서 나온다고 치면 복사하는 걸 왜 뭐야 X를 복사하는 걸 학습해버렸다 치면 Z는 그냥 X하고 똑같죠. X, Z가 아니라 XX겠죠. 매핑 페어리가 XX면 그러면 아무것도 뭐 못하겠죠. 그냥 자기가 학습한 이미지를 그대로 뱉는 것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작은 결국에는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디코더만 쓰면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X랑 Z를 어떤 랜덤하게 뭐 페어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작게 만든다고 해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X랑 Z랑. 그러니까 Z가 뭐 좀 작아진다고 쳐요. 작아진다고 쳐도 이렇게 디코더로 어떤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치면 얘가 뭔가 얘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은 지난번에 맨 처음에 representation learning 때 얘기했던 거는 여기에 어떤 노이즈라도 입혀서 얘랑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로 뭔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라도 학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였는데 네, 랜덤하게 그냥 찍어버리면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네, 여기 이렇게 나왔던 어떤 디스턴스를 계산한 매저가 있다고 볼게요. 얘를 아무리 최적화 해봐야 그 Z로부터 F 세타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X가 뭐 정답인가 보죠. 그렇게 해도 조금만 달라져도 입실론 같은 거를 넣어버리면 모르겠죠. 얘가 뭐 어디에 어떻게 매핑됐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시그널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VA보다는 좀 더 익스프레시빌리티, 그러니까 한계가 좀 더 큰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약간 여러 개의 힌트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포메이션 버틀넥을 위해서는 어떤 펄터베이션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마스킹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프리 힌턴 교수님께서 이제 그 restricted RBM인데 B가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네, 그게 이제
단계별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어 단계별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지듀얼 커넥션, 이게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잘 되는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한꺼번에 이거를 생성을 해버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뭐, 단계적으로, 그쵸, 뭐, 이건 당연하겠죠.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뭐, 생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된다. 인풋에 대해서 뭔가 인풋하고 연관되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이 Z에는 이 X를 생성해 뭐 이렇게 하면 아예 이제 학습이 안 되죠. 노이징, 그쵸. 어떤 노이즈를 주는 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거를 다 혼합한 게 놀랍게도 디퓨전 모델입니다. 네, 디퓨전 모델이 맨 처음에 2015년 논문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좋다라기보다는 디퓨전이란 게 이제 확산하는 그 물리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엔트로피라는 그 스칼라 밸류로 로스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방금 말한 세 가지를 다 취합한 거예요. 자, 그 디퓨전 모델의 목표를 보면 어떤 멀티베리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게 있다고 쳐볼게요. 0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뭐 레이턴트 크기만큼의 그 평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크기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P라는 어떤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게 바로 디퓨전 그거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맨 끝이라고 보고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forward process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를 입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Q라고 돼 있죠. 그래서 XT는 어떤 완전한 노이즈에서 오는 그 드론된 샘플이어야 되고 X0는 뭐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 될 그런 어떤 probability function이죠. 여기서는 뭐 아이디를 한 거를 이제 설정을 했고 그럼 이제 X1은 어떤 0에서 t까지의 시점이 있다고 하면 베타 1이라고 하는 뭐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돼요, 그냥. 좀, 네,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일단은 X1은 이제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드로운된 샘플이죠. 근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뮤는 어떤 이제 데이터의 베리언스만큼을 이제 1에서 살짝 뺀 거겠죠? 살짝 뺀 X0와 이제 곱해서 나오는 거고, 이것도 베리언스도, 그쵸, 그 자체죠. 데이터 베리언스 그 자체.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일반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t 시점으로. 이게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고, 이거 데이터에서 어떻게 섞느냐.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씩 나가게 하면 되죠. 맨 끝에는 얘에 도달하도록 하고 1에서 뭐 0에서 그쵸. 베타라는 걸로 0에서 1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죠. 스텝 수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리버스 프로세스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하고 그럼 똑같겠죠. 어떤 노이즈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 알파를 1-베타 방금 봤던 거를 알파라고 상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forward 프로세스를 통해서 0에서 t까지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러너블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전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알파 t를 이렇게 설정해서 리버스 프로세스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뮤라는 어떤 매저가 있고 이거는 베타 tilde t는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봤던 그 베타에 이걸 알파라고만 바꿨죠. 이거 variance라고 보면 되죠. 그럼 뮤는 뭐냐? 뮤는 놀랍게도 제가 방금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xt, x0에서 그냥 1-알파 t일 때 이거를 조금 x0하고 xt 사이에서 스케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XT가 스텝의 초반이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스텝의 후반이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뮤라는 어떤 펑션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평균이죠. 여기선 평균이긴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어떤 시멘틱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라서 이제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가 있으면 가상의 공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뮤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이 사이가 variance가 되겠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우시안 프로세스죠. 가우시안 프로세스 바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랜덤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얘가 나아갈 길이 나아가는 크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드러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크게 갈 때도 있고 작게 갈 때도 있지만 방향도 랜덤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한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상정하는 게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자 뭐 방금 말했던 가우시안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0에서 t의 그 스텝이란 거를. 그러면 네,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바꾸면 이거는 그냥 0에서 그 t를 아주 작게 잘라서 dt로 잘랐죠? dt만큼 조금씩 그 이동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뭐 이거 t도 결국에는 컴퓨터에선 디스크리트하게 하니까 수식으로 근사한 거죠. 그리고 gt 이거는 이거예요. 그냥 variance입니다. variance인데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그 특징을 활용해서 어떤 너무 이제 그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상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 바깥으로 너무 크게 나가면 이제 얘가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레귤러라이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디퓨전 모델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시그널을 이제 실제 데이터로부터 받을 수 있죠. 그 forward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이제 노이즈를 입히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심지어 차근차근 스텝 밟으면서 그 이전의 상태랑 이후의 상태를 둘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노이즈가 랜덤한 노이즈, 우리가 알 수 없는 겐 같은 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드 콜랩스 돼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애초 당시에 콜랩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바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아예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데이터를 이제 이 노이즈 섞인 걸로 가버리면 이건 수식적으로 이제 바로 나와버리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뭐가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모드 콜랩스, 겐의 모드 콜랩스처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이론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normalizing flow부터 시작해서 뭐 와서스타인 디스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챕터 3, 챕터 4도 다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너레이션이 그 이상한 뭔가 우리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투이션들이 잘 적용되지 않고 뭔가 어렵다고 보여지면서도 근데 여전히 설명할 수단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노이즈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는 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에서도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인풋하고 그 노이즈 입혀진 아니면 레프레젠테이션 그게 어떤 직접적인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거기서 챕터에서 다 나온 얘기였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만들었던 강의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죠. 그래도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다 현대에 와서도 다 쓰임새가 있을 법한 메소드를 다 고른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에는 랭귀지 모델링이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른가요? 너무 다른데 제너레이션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르코프 체인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유사하죠? 마르코프 체인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컨디션 그걸 안 넣었어요. 그 컨디션 넣는 거는 랭귀지 모델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